그동안 암 진단 확정은 병리과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여겼던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도 임상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진단하는 때가 있고 경계성 또는 악성 종양으로 진단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치의의 진단을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암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 진단의 주체가 병리과 전문의, 나를 진료한 주치의, 아니면 판사일까요? 소비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만들어진 약관을 아무리 읽어봐도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 확정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상상과는 달리 암보험은 암 환자가 되었다고 암보험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만 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관을 읽어봐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암보험 약관을 보면 암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위의 약관처럼 설명합니다. 즉, 위 보험사의 암진단 특약은 암 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암으로 인정해서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험이 어떤 질병을 암으로 보장하는지 알고 싶다면 해당 약관에 있는 암 분류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표 안에 들어있는 질병들이 이 보험에서 말하는 암이니까요. 이 표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이라도 상품별로 또는 판매 시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보험 상품에서 말하는 암은 각각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도 이 보험에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다른 보험에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입한 암보험의 분류표가 위 보험사의 분류표와 일치한다면 소비자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표에서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를 암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비자가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명칭과 질병 분류 코드가 적혀있는 의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어떤 의료기록에 적혀 있을까요? 이 진단서를 보면 병명에 좌측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적혀있고 C50.9라는 질병 분류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진단서를 받은 분이 앞에서 살펴본 보험사의 암진단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분은 암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질병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해당 암보험 약관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암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암보험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진단서만 검토하면 되지 왜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보험 약관에 들어있는 암 진단 확정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가 임상병리과에서 이름이 바뀐 것임을 감안하면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내려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이 조항은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주치의가 아니라 조직검사를 한 병리과 의사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가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작성한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병리과 의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병리과 의사는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임상의사에게 그 검사를 제공합니다. 임상의사는 병리과 의사가 제공한 각종 검사 결과와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상태까지 참작해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임상의사들과 병리과 의사들은 똑같이 흰 가운을 입었지만 서로 다른 전공 교육을 받았고 서로 다른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의사의 진단과 병리과 의사의 진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 유암종 분쟁입니다.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 유암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일종의 별칭이고 정확한 명칭은 신경내분비 종양입니다.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나 췌장, 대장, 충수, 십이지장 등 소화기관에 많이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그중 직장에 발생한 것을 직장 유암종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직장에 발생한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판단이 의사마다 다른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사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암이 아닌 양성신생물로 보고 어떤 의사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진단하고 또 어떤 의사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신경내분비 종양을 악성 신생물로 봅니다. 이렇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암보험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분쟁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은 신경내분비 종양 진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병리과 의사가 작성한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임상의사가 병명을 진단서에 기재했다면 이것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고 암의 진단 확정이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암진단 확정은 병리과 의사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그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진단 확정은 병리과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여겼던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도 임상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진단하는 때가 있고 경계성 또는 악성종양으로 진단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치의의 진단을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에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암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7월 방광암에 대한 보험금 분쟁을 다루면서 앞에서 살펴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그 시각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했습니다. 방광암은 조직검사 결과에 대한 병리과 의사의 진단 기준과 임상의사의 진단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병리과 의사의 시각에서는 상피내암으로 보는 것도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암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병리과 의사의 판단과 임상의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 보험회사는 병리과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방광암 관련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왔는데요. 즉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진단 확정을 병리과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병리과 의사가 작성한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와 각종 검사 결과까지 확인한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서에 기재하는 질병명과 질병분류 코드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진단 확정이라고 해석해야 함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분쟁조정 결정은 방광암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암보험금을 심사할 때 암진단 확정은 병리과 의사가 작성한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확인한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내린 진단이 암진단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은 2018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리과 의사의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암진단 확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누구의 진단을 두고 암보험금을 평가해야 하는지, 병리과 의사는 질병명과 질병분류 코드를 기재해 줄 수 없는데도 그들의 의견을 암진단 확정이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모든 문제가 다시 불분명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보험약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고 기준을 제시해야 할 법원, 그것도 대법원마저 해당 재판의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한다면 도대체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의 진단 확정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병리과 의사? 아니면 나를 진료한 주치의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결국 판사일까요? 그것도 판사마다 다른 걸까요?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을 고려해서 암진단 확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정해놓은 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이 모호할수록 소비자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암보험에 관한 문의는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